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화의 기술, 소통의 심리학을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나 전달법, 곧 I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 오래전에 상담하였던 내담자가 생각납니다. 그 내담자는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그 내담자와 상담할 때에 그 여성은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였습니다. 그 사람은 팀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징징대냐? 너는 왜 사람들에게, 남성 직원들에게 꼬리를 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이상해 보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 여성은 저에게 와서, 교수님, 저 성격이 이상한가요? 저는 왜 이렇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직장 내에서 또 팀원들로부터도 너는 일을 그렇게밖에 처리 못하냐? 너의 업무의 역량이 부족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처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증폭하는 말이 있고 갈등을 완화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 있고, 또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있고, 학교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여러 단체 모임에서 가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갈등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의 감정에 골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는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그 감정 속에서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공황장애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감정의 골이 생겼을 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분노가 밖으로 방출되고 행동으로 표현돼서 우리가 반사회성 장애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무엇이며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간만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갈등이 증폭되나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갈등이 완화되나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무엇으로 그 갈등을 증폭시킬까요? 무엇이 또 갈등을 완화시키기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무엇이며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갈등이 완화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등을 증폭하는 말이 무엇일까? 갈등을 증폭하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족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증폭하는 무엇일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사람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내 감정이 상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갈등이 완화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갈등을 증폭하는 말이 첫 번째는 비난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고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득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설득의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득도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단지 이성만 사용하여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에 거기서 상대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난하는 말, 충고하는 말, 설득하는 말을 듣게 되면 상대방은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 방어라는 것은, 방어 기제라는 것은 시그문드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시그문드 프로이트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가 이 아빠의 방어 기제를 더 확대 생산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동하게 된 것이 자아 심리학이 태동하게 되죠.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자아가 초자아로부터 공격받고 또 원초로부터 공격받았을 때에 이 자아를, 현실성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것이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방어 기제 그 자체를 보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친구도 한다든지 내 마음을 몰라준 상태에서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은 변명거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갈등이 증폭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비난의 말을 듣고 충고의 말을 듣고 일방적인 설득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들은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고 질문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드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또 내 생각에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갈등을 완화시키는 화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드백입니다. 내 마음을 전달할 때에 이 피드백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피드백은 무엇이며 피드백의 종류가 무엇인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넓게 좀 알기를 원하고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쓴 저자 박민수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 이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시그마 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박민수 교수 상담 TV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의 심리학 대화 기술을 시청해 주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었다면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